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일본의 꼼수 시비에 걸려든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는 고려 때 개경으로 가던 중국 사신들이 잠시 쉬었다 가던 섬이었다는데요. 당시엔 이 섬에 제비들이 유난히 많아서 자연도라 불렸답니다. 그런 자연도가 영종도로 바뀐 건 조선시대 때인데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효종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서 1653년에 경기도에 있던 군사기지인 영종진을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 섬 이름이 영종도로 바뀐 겁니다. 그 옛날에 제비들이 많이 날아다녔다는 영종도 하늘을 지금은 비행기들이 수시로 날아다니는데요. 사실 지금의 영종도는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몸집이 확 불어난 섬이랍니다. 원래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가 제각각 떨어져 있었지만 공항을 만들 때 섬 사이를 메워서 한 몸이 된 거랍니다. 자, 영종도는 조개구이로 유명한 을왕리 해변과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은 마시안 해변을 비롯해서 요모조모 둘러볼 곳이 많은데요. 그런 영종도에서 한 번쯤 들러봐야 할 곳이 바로 영종진 공원이랍니다. 영종진은 그 옛날 느닷없이 봉변을 당했던 곳인데요. 그 봉변이 바로 1875년에 발생한 운요호 사건이랍니다. 효종이 영종진을 설치한 이후에 인천 앞바다는 한동안 평온했지만 19세기 말에 서양 열강이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출렁댔답니다. 그때 통상을 빌미로 침탈 야욕을 품은 서양 국가들이 조선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지만 당시 아들인 고종을 대신해서 통치하던 대원군이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다 보니 서양인들 사이에서 북극보다 가기 어려운 곳이 조선이란 말까지 나돌았다네요. 그런 서양 제국주의 침략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여긴 대원군이 1866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할 때 프랑스 선교사도 9명이 죽었는데요. 그것을 빌미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해서 외교장각의 귀한 서적들과 귀중품을 약탈해 갔고요. 5년 뒤인 1871년엔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또한 강화도를 침략했답니다. 그렇게 피로 물들었던 강화도 앞바다에 1875년엔 일본배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운요호였답니다. 당시 영국에서 수입한 군함인 운요호에서 작은 배로 갈아탄 일본군 몇 명이 초지진으로 접근하자 초지진 병사들이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배가 멈추지 않고 스르륵 다가오니까 조선 병사들이 정체불명의 배를 향해 경고용 포를 쏜 겁니다. 그때서야 작은 배가 슬그머니 돌아갔는데요. 그 직후에 이를 빌미삼아 등장한 운요호가 느닷없이 맹포격을 퍼부었답니다. 그렇게 초지진을 박살낸 운요호는 뱃머리를 돌려서 영종도로 향했는데요. 여기서도 다짜고짜 대포를 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일본군 50여 명이 섬에 들이닥친 겁니다. 당시 영종진에는 400여 명의 조선군이 있었지만 최신형 무기를 갖춘 일본군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달랑 2명만 다친 일본군에 비해서 조선군은 35명이 전사하고 숱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대부분이 포로로 잡히면서 전투는 싱겁게 끝났는데요. 영종진을 접수한 일본군은 주민들까지 학살하고 약탈한 것도 모자라서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고 유유히 일본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초지진과 영종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그들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인 척 했는데요. 당시 운요호 함장이었던 이노우의 요시카는 우리는 단지 해로 축량 중이었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작은 배로 초지진에 접근해 물 좀 주소 했을 뿐인데 조선군이 막무가내로 포격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뿐이라고 뻔뻔스럽게 우겨댔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 작은 배를 미끼로 던진 일본의 치밀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끈질긴 요청으로 광해군 때인 1609년에 기휴약조를 맺어서 교류를 허용했답니다. 그래도 일본을 믿지 못한 조선은 무역선에 한해서 부산포에 정박하도록 했고요.
행여 일본인들이 체류 구역인 외관을 벗어날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을 내세웠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쇼군이 통치하는 막부 시대였지만 200여 년이 지난 1868년에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탄생하면서 서구식 근대화를 통해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 일본이 천황 이름으로 조선과 새로운 교섭을 시도했지만 흥선대원군에 의해 번번이 거절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에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요. 나라문을 꽁꽁 닫는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1873년에 은퇴하고 고종이 직접 통치한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일본이 문의는 외교관이지만 실상은 염탐꾼인 모리야마를 부산에 파견했는데요. 그동안 메이지 정부 외교관을 인정하지도 상대하지도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만남이 성사되긴 했답니다. 하지만 외관에서 모리야마를 만난 조선 관리는 그가 내민 외교 문서를 역시나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그 문서에 황제를 뜻하는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칙 같은 표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당시 청나라와 군신관계였던 조선은 황제 칭호를 쓸 수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서를 인정하면 조선은 일본보다 한 급 낮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였던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번번이 거절당한 이유이기도 했답니다. 이에 조선의 요구사안을 반영해서 문서를 다시 써오면 받아주겠느냐라는 모리야마 제안에 조선이 오케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에 다시 들고 온 문서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대일본, 황상 등의 표현이 들어있어서 끝내 거부됐답니다. 그렇게 교섭이 또 무산되니까 모리야마가 일본 정부에 군함 한두 척을 파견해서 대마도와 조선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해로를 측량하는 척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 교섭에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네요. 당시 근대화로 기세등등한 일본 입장에선 조선에게 번번이 거절당해 자존심 팍팍 상한 터라 조선을 정복하자라는 정한론이 솔솔 피어나던 참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산에 나타난 게 운요호인데요. 일본 군함이 조선의 허락 없이 조선 영해를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며 즉각 철수를 요구했지만 함장 이노우에는 교섭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으러 왔다라면서 은근 조선을 협박했답니다. 게다가 뒤따라 들어온 또 다른 군함까지 가세했을 땐 조선의 항의를 아예 무시하고 조사차 군함에 승선한 조선 관리 앞에서 보란듯이 한 포를 쏘면서 공포감을 조성한 이후에 동해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리조리 간을 보던 군함은 2달 만에 돌아갔답니다. 그럼에도 조선이 문서 접수를 거부하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나타난 운요호가 초지진과 영종도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당시 한양 턱 미친 강화바다는 병인양요 이후에 외국 군함 항행 금지, 비석까지 세워서 외국배의 통행 금지는 물론 조선인의 배들도 항행권 없이는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런 바다에 일본 군함이 무단 침입했으니 초지진 병사들이 발포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후에 일본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선이 일본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구실로 부산 앞바다에 군함을 출동시킨 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들은 외관을 멋대로 벗어나서 인근 마을들을 휘젓고 다니며 난동을 부리다 유유히 외관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럼에도 조선이 아무 소리 못하자 더 자신만만해진 일본은 아예 군함 여러 척과 수백 명의 병사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실상 피해본 것도 없는 운요 사건 피해를 내세워서 새로운 조약을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물 좀 주소 했는데 공격당했다라는 이노우에의 새빨간 거짓말 보고서는 당시 영국 공사를 만나기 전날에 고쳐 쓴 것으로 훗날에 발견된 비밀 보고서엔 물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는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다른 나라 공사들에게 공개하며 조선을 야만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던 조선은 결국 일본이 내민 조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랍니다. 이는 일본이 1854년에 미국에게 당했던 방식 그대로 조선에 써먹은 건데요. 치해법권까지 인정된 지극히 불평등한 그 조약을 시발점으로 조선을 날름날름 핥아먹던 일본이 결국 1910년에 완전히 집어먹은 겁니다.
그 옛날 불바다가 됐던 영종진에 조성된 영종진 공원 안에는 운요 사건 때 전사한 35명의 병사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고요. 공원 밑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레일바이크와 더불어 인천대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인천공항을 수시로 드나드는 비행기가 눈에 띄는데요. 문득 2018년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며 위협했다라며 일본이 팍팍 우겨댄 건데요. 이에 우리 국방부가 독도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배를 구조하던 광개토 대항함이 접근하는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용 카메라를 켰을 뿐이라고 맞섰던 일이랍니다. 당시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주변을 아슬아슬하게 저공 비행하면서 시비를 건 듯한 영상이 있음에도 생트집 잡으면서 국제 여론전을 펼쳤던 일본의 행태를 보면 운요 사건과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싶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